자,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 보십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성립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방세 성립 시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세목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죠. 그러면 취득세는 뭐 하는 때다? 취득하는 때다. 그렇죠? 그럼 이제 취득이라는 것은 뭐 분양을 받거나 경우는 낚시를 받거나 그럴 때를 말하겠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 취득한 거를 공적인 장부에다 기록을 해요. 토요일 날 아마 강의 들었을 때 공적인 장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등기부라는 장부하고 그 다음에 대장 들어보셨죠? 토지 대장 뭐 이런 거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유자가 A에서 B에서 C로 바뀌니까 이 판단을 어떻게 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가져야겠죠. 6월 1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가세라서 우리가 물건을 하면 부가치세를 내잖아요. 이때 같이 껴서 받는 거예요. 일종의 부가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는 때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세. 주민세는 우리가 자리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천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천안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평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평택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재산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민 중에는 일반 저나 여러분들 개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그럼 자영업자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기는 게 재산분 주민세예요. 그 다음에 균등분이 이제 우리가 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지역에 만 가구가 모여 산다. 요 지역에 만 가구가 모여 산다. 만 가구가 모여 살아요. 그럼 이걸 만 가구로 나눠. 그럼 만 가구로 나누면은 n분지를 나누면 얼마씩 내겠죠? 뭐 1,000얼마씩, 2,000얼마씩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이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7월 1일 날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평택시에 살다가 저쪽 수원시로 이사를 가요. 수원시로. 그러면 만약에 6월 24일 날 이사를 갔다. 그러면 주민세는 여러분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인데, 그러면 주민세를 평택시에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수원시에다 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저 보유세처럼 기준 날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 기준 날짜는 7월 1일 현재로 갑니다. 7월 1일 현재. 7월 1일 현재. 그러면 7월 1일 현재로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가 내야 돼요? 그렇죠. 수원에다 내야죠. 6월 24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원에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성립하는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나오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법인의 소득, 기업의 소득이 되겠죠. 이런 소득이 일어나면 그 소득세 요거의 세율의 10분의 1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개인소득세 세율이 요게 우리가
6에서 42%가 돼요. 그러면 이걸 받을 때 10분의 1을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10분의 1이면은 몇 프로 돼요? 0.6에서 4.2% 되겠죠. 네. 이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얘네 없이 못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문장에 소득세, 법인세인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세목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7번.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억, 특정 부동산부는 기준일 6월이 되고 특정 자원부는 A부터 F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이거는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세금이 지역 자원시설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화재 위험에 대비하는 소방시설이 있어야 돼요. 소방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요거를 유지하려면은 오물 처리가 있어요. 오물 처리. 오물 처리 시설. 네, 오물 처리 시설. 그러면 소방시설이 있거나 오물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거 그러면 만약에 요 시에 소방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을 이용한다. 그럼 세금 매겨야지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되겠죠. 특정 부동산분하고 특정 자원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분은 6월 1일, 자원분은 이제 자원을 활용했을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자원은 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정 이게 다양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인데, 요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자 밑줄 쳐놓으시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밑줄 치시고, 독립세라고 쓰세요. 독립세. 독립세가 성립하는 때다. 독립세가 성립하는 때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뭐예요? 우리가 독립세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독립세. 그럼 만약에 취득세가 납세무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 딸려 붙는 게 지방교육세가 있겠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요게 성립하면은 요것도 성립을 해야겠죠. 요거 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가세는 뭘 따라간다고요? 본세를 따라간다. 본세가 뭐예요? 독립세. 그렇죠. 바늘이 하면 실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는 아시죠? 가산세는 당연히 가산할 지방세를 따라가겠죠.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다. 자, 요것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급여가 있으면은 요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거야. 급여에서 세금을 떼. 그럼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걸 무슨 징수? 원천 징수. 원천 징수로 했어. 원천 징수. 원천 징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떼는 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때 뗍니다. 무슨 징수? 특별징수. 특별징수. 요게 원천징수, 요게 특별징수. 자,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 떼면 이걸 같이 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국세는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수시부가 참 다양한 세금이 많아요. 그렇죠? 수시부가. 수시라는 말은 알죠? 수시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그럼 거기서 써놓습니다. 수시부가에다 써놓습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뭐라고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어.
세금을 포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걷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시부가예요, 수시부가. 그럼 이번엔 국세로 갑니다. 국세. 자, 국세. 1번. 우리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1번이죠. 소득세, 법인 부가치세는 기간이 끝난다. 이거 아까 설명했었죠. 우리가 중개업에서 돈을 개인으로 중개업을 하든 중개법인으로 하든 돈을 벌면은 계속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 끝나 봐야지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상속, 돌아가셨다. 상속. 그럼 돌아가시면 납세만 성립하잖아요. 상속의 개시. 증여는 증여에 따라 취득. 인지세. 인지세는 과세문서. 이때 과세문서는 계약문서가 되겠죠. 과세문서, 계약문서를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를 붙이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를 붙이죠. 네, 그러니까 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다음에 5번.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문과 성립하는 데다. 본세. 본세의 동그라미치시고 독립세. 본세의 독립세. 독립세가 성립하는 데 같이 움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그다음에 가산세는 가산할 곡세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가 뭐라고요? 조세, 보탈, 우려가 있는 사유.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제 설명을 드렸어요. 용어 설명을. 그렇죠? 우리 물론 여기 용어 중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세목도 있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목의 뜻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아, 이게 어떤 세금이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금은 기간이 끝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는 이런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런 취득이라는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어떤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과되는 세금은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간다.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요 내용 주고 여기 이게 들어가는 저게 들어가는 게 물어보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확정은 아까 말씀드렸고 소멸. 마지막에 소멸 있죠. 소멸. 소멸은 어떻게 한다? 납부등을 하면 사라지는 거죠. 납부등을 하면 사라지는 게 소멸이에요. 그렇죠? 소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면 소멸.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소멸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 그러면 소멸되는 원인이 5가지가 있어요. 소멸되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납부. 납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부는 우리가 조세는 금전으로 내라. 다만 금전 형태로 못 내면 우리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두 번째가 충당. 자, 드디어 이제 용어 나왔습니다. 충당. 요 충당이라는 단어는 민법에 나오는 단어예요. 민법.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충당이라는 용어는 이건 민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 충당하고 동일한 말이 뭐냐? 바로 상계라고 하죠. 상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상계한다. 그러면 상계한다는 거를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퉁친단 말 알죠? 내가 여러분 뭐 친구분하고 여러분 지인들하고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다. 그럼 서로 오늘 이후로 그냥 퉁치고 서로 정리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세무서한테 또는 우리가 시청한테 맨날 세금만 갖다 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돌려받을 때도 있어요. 돌려받을 때. 돌려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돌려받는 거. 맞습니다. 빙고. 환급이에요, 환급. 그래서 환급 예정세액이 환급 예정이 될 세액이 얼마냐 봤더니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을 이제 환급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 야, 세무서에서 50만 원 돌려준대. 그럼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야. 이 50만 원 받으면 이거 가지고 무슨 옷을 살까? 이제 막 고민을 막 이미 다 이제 인터넷 다 골랐어. 이제 다 이제 쿠팡 통해서 이제 고르고 다 했는데 통장에는 앞으로서 30만 원만 입금이 된 거야. 30만 원만 입금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물어보기에 그런 거야. 왜? 그나마 돌려주는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맨 내라고 하는데 매번 내라고 하는데 갑자기 돌려준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괜히 이게 전화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못 참겠어. 그래서 세무서를 쫓아갔더니 그 세무서 직원이 이제 컴퓨터를 탁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보세요, 선생님. 예? 왜 20만 원, 30만 원만 돌려줬는지 보시라고. 거기서 미안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뭐가 떠 있어요? 체납세금이 떠 있는 거야. 그렇죠? 얼마가 떠 있을까, 체납세금이? 20만 원이 돼 있지, 20만 원. 20만 원. 그럼 당연히 세무에서 50만 원 다 돌려주겠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어떤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고? 상계하고 충당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머지만 돌려준다 이런 얘기지. 절대 이 다 돌려줍니다. 어떻게든지 혹시 체납된 거 없나? 이걸 다 체크해보고 전산에 뜨면 다 서로 상계하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예요. 부가의 취소. 취소. 취소라는 용어는 이거는 뭘까요? 부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상실.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는 부가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취소라는 단어를 처음 봤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지금 송년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송년 모임 약속을 뭐 한다? 취소한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럼 그 약속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 약속 없었던 일로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잘못 부과한 거야. 그래서 세무서 연락 왔어요. 죄송하다고. 동명이인이시네요. 홍길동 씨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지서 보낸 거는 그냥 찢어버리십시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부가의 취소예요. 그래서 잘못 부과가 돼서 그 부과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결정하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면 부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뭐란다? 부가의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가 또 네 번째. 갈수록 태산이네. 용어가 또 어려운 용어 또 나왔어요. 네 번째. 뭐의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민법 용어고요. 제척기간. 이것도 민법 용어예요. 이것도 민법. 그래서 왜 우리가 1차 민법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민법 용어가 세법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 용어를 충실히 학습해 두시면 세법이 좀 더 이해가 빨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이제 민법 들을 때 더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제척 기간의 만료 요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해보죠. 네,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민법에 제척 기간의 말을 쓰는 거냐? 자,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척기간이 뭐예요?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랍니다. 그럼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시안에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개인 자영업자부터 기업부터.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년마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소득세나 이런 신고를. 그러면 그 많은 자영업자, 뭐 중개업자를 마찬가지예요. 그럼 매년마다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규모도 있고 세금을 조사했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데부터 해야겠죠. 속된 말로 돈 되는 데부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었는데 세금 10만 원 나왔어. 세무조사했더니. 하루 한 일주일 조사했더니. 그럼 10만 원 벌기 위해서 일주일 갔다가 조사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세금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요 라인에 있는 기업들 조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는 여기. 그다음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회사는 한 4, 5년 있어야지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제척기간. 즉 누락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힐 때는 특정 기간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요 주어진 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죠.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제척기간이 있으면은 이 주어진 제척기간에 세무조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제척기간 세무조사 나오고 그 제척기간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그럼 이 기간이 짧냐 길어요. 5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7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5년짜리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제척기간이 5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전에, 4년 전에, 3년 전에 누락한 거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척기간이 7년이다. 그럼 뭐예요? 7년 전에 무시한 거 한 거, 6년 전에 무신 거 한 거, 5년 전에 무신 거 한 거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기간이 긴 게 좋아요? 기간이 짧은 게 좋지. 만약에 기간이 10년이야, 10년, 15년이다. 이거예요, 15년. 그럼 15년이 되면 15년 전에 누락한 것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14년 전에 누락한 것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야. 지금 5일 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년 전에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내가 15년 전에 여러분들 어떤 영화 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많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뭐 조사하고 뭐 검찰에 뭐 조사 하는데 검찰 조사 같은 데 보면은 내가 5년 전에 뭘 했어. 그런데 이거 그 당시에 이거 변조한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근데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떻게? 응?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노래 가사 말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사 말에 과거를 철저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척기간 보시면은 이 문장만 바꾸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 지나버리면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세의 제척기간이 있고 지방세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국세의 제척기간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국세는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5년, 10년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 숫자들은 지금 뭐 모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기, 악의죠. 이걸 악의라고 했죠. 악의. 악의가 무슨 말일까? 악의. 일부러 안 했다 그거죠. 이랬을 때는 기한이 10년 늘어나는 거고 모르고 안 했을 때는 7년이 된다. 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아예 대놓고 탈세했을 때는 1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세 제척기한은 사기 등일 때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을 취한다거나 실권리자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게 뭘까요? 명의신탁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이랬을 때 10년. 그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는 7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핵심은 이런 숫자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시고 지금은 주어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될 거예요. 과거에 누락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때 주어지는 기간인데 기간 내에 적발이 되면 다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세무서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뭐 7년 만에 세무조사 나왔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근거. 자, 그 다음에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것도 민법 용어예요. 소멸시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시효라는 것은 시간의 효력입니다. 근데 이 시간의 효력인 시효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 중에 소멸시효예요. 그러면 시효는 시간의 효력인데 이거는 징수권. 이제 징수란 단어 아시죠? 세금을 거두는 권리가 징수권인데 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말합니다. 이게 시효예요. 이 시효가 흘러가 버리면, 이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주어진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는 거. 이게 소멸시효예요. 주어진 시효가 지나버리면 사라진다. 그러면 이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으로 돼 있다. 5년. 그러면 이 5년의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완성. 시효가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이거죠. 그럼 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이미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이미 세금이 부과가 된 거야. 이미 얼마 받을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뭐 회원 신청했는데 신청만 해놓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연락 와야 하나? 연락 오죠. 왜 안 내시냐고. 여기는 마찬가지야.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납부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연락 오죠. 왜 안 내냐고. 돈 내라. 돈 내라를 최대 몇 년간 할 수 있다? 5년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돈 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네?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저기 지리산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도 뭐 연락이 없어. 네? 그래서 마음 놓고 지리산에 있다가 운망 찍고 살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촬영차 누가 온 거야. 그거 있잖아요. 자연인이 와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까먹고 이 다큐 방송을 했네.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이 다큐 팬이야. 자연인. 딱 보니까 얘네. 딱 걸려서 아주. 그렇죠? 아직 5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 바로 그냥 가서 연락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유행이도 진짜 지리산 속에 숨어가지고 5년 세월이 지나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유행이도.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성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로 5번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거 소멸시효가 오른쪽에 보니까 좀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고액 지방세 채권은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이 되고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몇 년까지 연장된다? 10년까지 연장된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이 되고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돈 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만 빚쟁이들만 전화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도 전화해요.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왜 세금 안 내시냐고 이러실 거냐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요 수면에도 이렇게 많은 민법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반면 2번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다음의 용어는 해당하지 않는데 첫 번째 부가권의 철회. 또 민법 용어야. 이번에는 부가의 철회예요. 도대체 제가 민법을 가르치는지 지금 세법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철회. 그럼 부가는 알죠? 세금 결정한 것을 철회하겠다. 취소. 뭔 차이냐? 얘는 효력이 상실돼요.
하지만 철에는 효력이 상실되질 않습니다. 얘는 효력이 상실되질 않아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냈어요. 고지서를 딱 보냈는데 여러분 주소지로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럼 보통 이사를 가면은 무슨 신고하죠? 이사 가면 전입 신고하잖아요. 전입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멋모르고 계속 보낸 거야. 다시 반송돼서 오죠. 그러면 일단은 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 고지서 보내는 것을 철회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철회예요. 철회했다가 이건 뭐 잠시 물러섰다가 여러분의 주소지가 다시 확인되면 고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과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과의 철회. 아셨죠? 네.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한다. 납세자의 사망이에요. 사망하면 왜 소명하지 않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독한 거야.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망은 사망인 거고, 그렇죠? 세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조의금, 부주금을 주지만 세무서는 고지서를 들고 오는 거지. 안 되셨다고. 그런데 납세면은 승계되거든요. 네, 난리 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세금이냐?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은 승계가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네, 얘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줍니다. 자, 됐어요.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용어. 그럼 이제 대망의 취득세로 합니다. 430페이지. 취득세.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세의 개념, 조세의 분류, 용어 이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거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죠. 자, 우리가 취득세. 다 이제 용어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 용어를 기준으로 이제 복습을 해보죠. 취득세 특징. 얘는 조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취득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지방세죠, 지방세. 지방세다. 지방세인데 얘는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움직이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야. 자, 두 번째. 취득세는 목적세일까요? 보통세일까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얘는 세수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이 세금이 보통세에 썼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는 부가세일까요? 독립세일까요? 얘는 독립세다. 바늘이 가면 바늘이죠, 바늘. 그렇죠, 독립세다. 여러분은 집에서 바늘이에요, 실이에요? 네? 실이에요? 네? 끌려다니세요?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네? 바늘이 좋아요? 실이 좋아요? 바늘이 그래서 외로운 거야. 바늘을 혼자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실은 따라만 가면 돼. 다만 내 영혼을 맡겨야 돼. 내 영혼을. 그렇죠? 네? 이의를 제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독립세 이런 말을 썼어야 하죠.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세는 종양.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양에 따라 계산하는 것도 있고 가격에 따라 계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얘는 종양세일까요? 종가세일까요? 종가세. 종가세. 가격을 쫓아서 매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취득 가격을 쫓아서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거니까 취득 가격을 쫓아서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이 종가세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취득세예요. 그러면 이런 요 취득세는 납세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취득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려면은 성립 시기가 있었죠. 아까 성립 시기. 그럼 아까 성립 시기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기간이 끝나는 세금, 과세 사실이 일어나는 세금, 과세 기준에 발생하는 세금, 뭐 독립세가 움직일 때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그럼 얘는 성립 시기가 언제냐? 얘는 성립 시기는 취득행위,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때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행위라는 것은 뭐 원시 취득 이런 여러 가지 취득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세로 하죠. 그러면 요때 이 성립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네 가지의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납세무는 성립했었어요. 충족됐을 때 납세무는 성립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그러면 그 네 가지의 요건이 뭐냐? 첫 번째가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돼. 납세무자.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 돼.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 돼.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돼. 과세 표준.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가 세율. 세율이 정해지면 되겠죠. 세율. 네 번째는 세율. 이게 정해지면 되겠죠.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취득이라고 했으니까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네,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내가 분양받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는 취득하는 자가 되죠. 취득하는 자. 그럼 이때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취득하는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되는 거예요. 이게 취득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물이 있는데 그 대상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토지 자산, 토지. 그렇죠. 땅 사면 내야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건물 사면 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승용차 살 때 취득세 냈을까 안 냈을까요? 승용차 냈죠.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죠. 차. 평택항에 자 선박도 들어가. 선박. 자, 선박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어디다 두시게? 둘 때 있어요? 네. 바다에 하긴 띄우면 되지. 네,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어디다 두시게? 네. 이 엄청난 땅이 있어야 돼요. 항공기 있으려면 활주로도 있어야 되고.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호주나 뭐 뉴질랜드 같은 데는 자기 개인 활주로가 있잖아요. 부자들이. 거기 땅값이 워낙 싸니까 그다음에 걔네는 평지잖아요. 다 평지거든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다 평지더라고 이렇게. 우리처럼 막 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땅값도 싸고 평지로 돼 있으니까 그냥 길만 좀 닦고 이렇게 하면은 도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게 비행기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툭하면 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권은 이제 광물을 캐는 권리가 광업권이죠.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어업권이 있어요. 어업권이 뭘까요? 어업권.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가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 다음에 나무도 돼요. 나무. 임목이랍니다. 임목. 이 나무가 새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목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런 나무 있죠? 요런 나무도 취득세 대상이 돼요. 나무도. 이걸 사면은. 자, 10가지. 10가지는 나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10가지는. 그러나 이제 거의 우리가 실무에서는 토지, 건물, 차,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 표준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될까요? 분양가가 되겠죠, 분양가. 여러분이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자, 분양대금은 비싸니까 난 소액으로 부동산 사고 싶어.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경매. 그렇죠? 부동산에서 제일 일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공부하러 다니는 게 경매잖아. 왜? 적은 돈으로 내 집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니까 대출 받아서. 그래서 경매 하는 거죠. 경매 해보신 분 혹시 경매 고소 숨어 있는 거 아니죠? 그럼 경매 같은 거는 내가 이제 낙찰 받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되겠죠? 낙찰가가. 자,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정해지면 되겠죠. 취득가액이. 그렇죠? 낙찰가가 정해지면 되고 분양가가 정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세금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렇죠? 세금의 부담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만큼 세금을 갖다 내면 되겠죠. 자, 그럼 4가지가 성립을 하고, 그럼 이때 세율은 비례세율이냐, 우리 지난주에 뵀어요. 비례세율이냐, 초과 누진세율이냐,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다.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초과 누진은 취득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세율은 취득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세율이 일정한 거다. 이게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요건을 우리가 갖춘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확정한다 그랬죠? 2단계가 뭐예요? 확정. 맞잖아, 확정. 확정하면 되겠죠, 확정.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어를 그대로 써먹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지, 신고서. 그렇죠? 자진 신고. 네. 그래서 얘는 확정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면 신고하면은 신고 기한이 있겠죠. 신고 기한은 신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하면 어떻게 돼요? 납부하면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돼야 돼요. 성립. 2번째는 우리가 확정돼야 됩니다. 신고를 통해서 확정돼야 돼요. 확정.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납부 등을 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 등을 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합니다. 성립, 확정, 소멸. 네, 요거예요. 그럼 다 완성이 됐나요? 성립, 확정, 소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취득세 의미 특징에 보시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과표예요. 법정세를 곱한 금액으로 하자. 다만 이때 물건의 소재지, 자 소재지의 동남시 소재지는 납세지. 그럼 소재지, 관할, 특광시도, 특별자치도는 뭐냐? 제주.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취득세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딱 보시면은 납세 문자가 취득하는 자예요. 눈, 코, 입이 없어요.
응?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해라. 그렇죠? 신고해야지 확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60일까지. 아, 그럼 얘는 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구나. 이 뜻이네요. 맞죠? 6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세 객체. 과세 객체란 말이 뭐냐면 과세 대상이에요. 대상은 열거줄이 있다. 열거돼 있잖아. 토지부터 임목까지 열거돼 있죠? 열거돼 있잖아요. 이걸 열거줄이에요. 열거줄이라는 말은 이렇게 법에 나열된 것만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취득을 따져보는 거야. 여기에는 뭐 행위세, 응능과, 자, 유통과세, 유통이라는 건 사고 파는 유통이라는 거고, 응능과세가 있죠. 응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응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랍니다. 응능이 뭐예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물세, 인세가 아니라 물세. 취득하는 물건 중심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가 있고. 그러면 독립세, 보통세. 독립세라는 건 이거죠. 이거.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고 사실주의에 따라 과세한다. 사실주의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그랬어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실제가 앞선다. 그리고 소재지 특강도에서 가자. 특특. 네. 자, 그 다음에가 어디로 가시냐면은 페이지 43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두 번째, 즉 밑줄.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있잖아요. 토지 건물. 그렇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가 차량, 자동차, 기계,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임목. 임목이 뭐라고요? 나무. 세울립자의 나무. 이렇게 세워진 나무를 말합니다. 임목. 그 다음에가 이제 광어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네,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특광도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사용에 제한 없이 걷는 보통세고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가 되고 바늘이고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종가세다. 그거 왜 내는 거냐?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분양받았으니까. 금매로 샀으니까. 그러면 이때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누가 낼 건지 취득하는 개인 기업이 정해지고 토지부터 임목까지 10가지 대상이 정해지고 얼마인데 취득가액 몇 프로 낼 건데 세율. 다만 얘는 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이다.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신고하자. 그리고 납부하면 사라진다. 맞습니까?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요 납세무자하고 취득 행위에 대해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까지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차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